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임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이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다리신 분도 몇 분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일정치 않은 시각에 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릴리와 찌찌님, 러블리 로지스님, 훌다캠프님 이 세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한테 또 감사한 마음 이걸 안고, 그리고 또 영상을 늦게 올린 점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이런 걸 또 안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임 전당대회. 여러분들 국내임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석도 분분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한동훈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진행되면 과연 그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철규가 주장했던 것처럼 뚜껑 열어보면 모른다. 뚜껑 열어보면 다른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 내지는 분석,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사로도 그런 분석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 친윤 이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새 후보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조직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책임당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당원은 그냥 이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생각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지지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와는 실제 전당대회 득표 결과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전당대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심 80대, 민심 20이지 않습니까? 이 당심이 뭡니까? 결국엔 책임당원인데 이 책임당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이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한동훈,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한동훈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동훈이 59%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 그거 안 된다. 막상 뚜껑 열어보면 한동훈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선 투표 올라갔을 때 한동훈과 친윤 후보 또는 친윤 반한 후보가 붙었을 때 조직표가 이 친윤 반한 후보한테 몰표로 갈 경우에는 한동훈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책임 당원 있지 않습니까? 국내임 책임 당원이라 하면 그 사람들은 국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국내임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국내임의 책임 당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59%를 기록한 그 여론조사가 뭡니까?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국내임 차기 당대표 적합도 요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내임 지지층에서 59%라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국내임 지지층은 뭡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상 국내임 지지층은 당적은 없는데 국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상 국내임 지지층은 국내임 당원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국내임 당적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국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국내임 당원에는 분명히 뭡니까? 국내임 책임 당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층이라고 나오는 게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당심, 민심, 이 민심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 지지층 또는 무당층 이걸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데, 무당층이라는 거는 거의 뭐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과 국민의힘 당적은 없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이게 여론조사에 이미 나와 있고 그게 실제 전당대회에서 이 비율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표를 배정해서 실제 이제 그 최종 득표율을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책임당원의 생각은 다르다. 책임당원의 지지세는 다를 것이다. 책임당원의 조직표는 그 어디로 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론조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3월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순위도 똑같습니다. 득표율도 1% 안팎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뚜껑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그 친윤 세력 또는 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그런 후보가 나옴으로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위태로워질 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지율이 빠질 거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율이 빠져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고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승리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한동훈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한동훈 좌파설, 그 다음에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 그리고 원외 대표 한계론 이런 것들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은 이 한동훈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한동훈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한동훈은 정체가 이상하다. 한동훈은 좌파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 한동훈은 총선 주범인데 왜 전당대회에 나왔느냐. 한동훈은 정치 경험도 없다. 한동훈은 원외이지 않느냐. 저런 사람이 지금 현재 거야에 맞서서 어떻게 당대표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설득력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논파됐고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동훈의 지지율이 다 반영이 됐고 그 반영된 지지율이 결국에는 59%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로는 하등 영향이 없는데 이 한동훈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한동훈의 지지층이 기대하는 한동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의 행복 이런 것과 실제 그가 이 전당대회 기간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만약에 괴리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59%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수치가 뭐 오차 범위가 있는 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59%다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지지율은 55%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과반 득표라는 건 50%를 넘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과반 득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한동훈의 리스크는 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층은 분명히 현재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비윤 또는 반윤 행보를 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의 당 대표가 되면은 반윤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사안마다 이 대통령실과 대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또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실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 지지층이 기대하는 한동훈, 실제 한동훈 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이 괴리에 대한 적절한 해명 그리고 이 괴리에 대한 적절한 노력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동훈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바로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 부족. 이 전당대회 기간에
한동훈은 그 경험 부족이라는 그 지적 내지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갖다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의 경쟁자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경쟁자 누굽니까? 원희룡입니다. 나경원입니다. 윤상현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경원, 윤상현이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그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원희룡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3번 했습니까? 그리고 제주지사 2번 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국회의원 5선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5선입니다. 근데 한동훈 정치 경험 없지 않습니까? 국내 비상대책위원장 한 100일 남짓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선거 때와는 또 다른 당이니까 다른 국면이니까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 부족이라는 것을 갖다 불식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한동훈 지지층이 바랐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 뭐 선거로 따지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사람들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자기들끼리 싸워서는 아무것도 다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엄청 깎아내려서 한동훈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고 결선 투표로 가야 자기들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윤상현은 그런 기대를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지지율 자체가 그래서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텐데 과연 한동훈은 그러한 정치 공세를 버틸 수가 있겠느냐 한동훈은 그거에 대해서 역공을 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그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던 모습 그때 당시에 그의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한동훈 지지층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한동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야당 의원들과 그런 논쟁을 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이 지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100일? 석 달? 석 달은 좀 넘게 했습니다만 한 석 달 반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 짧습니다. 그걸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무적 감각, 정치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그때는 아주 특수한 선거라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거는 한동훈한테 개인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아직 당의 강성 지지층은 윤석열을 따르고 있는데 그 윤석열과 거리가 있는 한동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뚜껑 열어보면 다를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한동훈이 정치에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나와서 그 정치적 실력을 검증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한동훈한테도 정치적인 이득이 될 거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이득이 될 거다. 만약에 한동훈이 이런저런 시간을 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당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서 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실력을 보여줄 시간도 객관적으로 없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는 보수 지지층에서 그런 거에 반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나와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이 한동훈의 실력을 검증받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런 약점들 이런 것 우려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진행된 이 전당대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동훈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각각 뭐 지자체장까지 포함하면 각각 다 5선을 기록한 이 자칭 정치 고수들과 상대하면서 별 탈 없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또는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한동훈에 대한 검증론, 한동훈에 대한 무슨 좌파설,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 한동훈 경험 부족론 이런 것들은 다
쏙 들어갈 것이다. 그런 목소리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로 이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제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거고, 그 새로운 구심점 하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년 반, 길게는 1년 반이라는 거는 당원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는 1년 동안 이 정치개혁 실험을 해야 된다. 정치개혁 실험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다면 지방선거도 그리고 대선도 어느 정도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리스크는 한동훈 좌파설,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 원내대표 한계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동훈 경험 부족,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정치적 능력을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이 상대방의 이런 공세 이런 것들을 또 먼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한마디로 이 정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고 그들과 난상 토론을 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골라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